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여사쌤, 요리터리 쌤입니다. 와, 리액션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거 신라 통일, 그지? 신라 통일 대해서 배웠고, 또 그렇게 나당 전쟁 있었다 했지, 그지? 이게 당나라가 이게 백제와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까지 다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해가지고, 이 신라의 무슨 왕? 문무왕. 문무왕이, 이 백제 유민들은 뭐야? 나라 이런 사람들이라 했지, 그지? 백제 유민들과 고구려 유민들, 또 신라 사람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지고 다 같이 당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나당전쟁에서 거기서 신라가 이겨가지고 당나라군을 다 이제 쫓아내 버렸다 그랬어. 그렇게 쫓아내고 신라는 드디어 삼국을 통일했는데, 애초에 나당연합의 약속대로 신라의 문무왕은 백제 땅만 가지고 고구려 땅은 어떻게 그냥 당나라한테 줘버렸다고 했어, 그지? 그렇게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문무왕은 어떻게 강력한 왕권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전쟁에 너무 힘들어하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빚도 다 없애주고, 귀족들이 반발했지만은 그걸 강력한 왕권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보다 더 편안한 세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고, 죽을 때 유언으로 어떻게 자기는 화장해서 뼈가루를 바다에 뿌려달라, 나는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했었어, 그지? 그리고 그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이제 왕이 올라섰고, 신문왕 역시 아버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해서 이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튼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왕에 오르고 얼마 안 있어서 그래 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했잖아, 그지? 네. 특히 누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장인어른, 신문왕의 장인어른, 즉 왕비의 아버지인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그 진골 귀족이 너무 왕권이 너무 강해. 우리 귀족들을 갖다가 못 살겠어.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으로 갈아치워야겠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신문왕은 그걸 알고 이런 귀족들을 갖다가 다 그냥 이 반란에 일으킨 귀족들을 다 쳐서 없애고 역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이게 살기 좋은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 특히나 이제 이게 그때는 이제 귀족들한테 주던 이런 노급을 갖다가, 노급이란 거는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지?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의 손자까지 해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노급을 갖다가 폐지를 했다고 했고, 대신 이제 관리에 그 귀족들이 관리에 있을 때, 관리로 일을 할 때만 주는 관료전이란 걸 지급했다고 했었어, 그지? 아무튼 그토록 이게 신문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이렇게 이제 쭉 펼쳐 나갔다. 그래서 그때 또 있었던 이야기가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피리를 불면, 신기한 피리인데, 피리를 불면 홍수가 있을 때는 비가 그치고, 가뭄이 들 때는 비가 오고, 이게 외적들이 신라를 쳐들어올 때는 그 피리를 불면 그 외적들이 물러갔다. 그 정도로 아주 살기가 좋았던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신라 시대 때 이렇게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처음 듣는 다시요. 처음 듣는 거야? 아니지. 기억나지?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이제 저 당나라에게 빼앗겼던 고구려는 어떻게 됐을까? 응? 이야기해, 괜찮아. 이야기해. 영광아, 다른 나라를 만들었어. 다른 나라가? 네, 이때 이제 뭐냐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지? 이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가장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 고구려였다.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는 고구려인, 우리는 고구려 사람, 고구려는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이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근데 이 당나라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 고구려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걸 저항을 계속 한 거야. 계속 저항을 한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이제 고구려 사람들의 저항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당나라에서도 이게요, 이 황제가 고구려에 맨날 고구려 사람들이 맨날 반란을 일으키고 당나라에 대항하고 당나라 이게 이제 관리를 갖다가 이제 보내도 말도 안 듣고 막 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고구려가 이제 그 평양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 왕은 보장왕이라고 있었어요. 보장왕.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고구려 평양성이 어떻게 점령됐다 그랬어?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가 싸우다가 이게 이제 평양성이 이렇게 그 신하의 그 부하의 배신으로 평양성 문이 열리고 이제 평양성이 당나라에게 함락했다 했잖아. 그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 실권은 권력은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때도 왕은 있었거든. 고구려 왕이 있는데 그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바로 보장왕이라고 해요. 보장왕. 이 보장왕이 누구냐면 그때 있잖아. 우리가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감히 당나라에게 말이야 머리를 숙여 너는 고구려 왕도 아니야. 영유왕을 죽이고 아주 어린 그 왕족인 보장왕을 갖다가 왕에다가 허수아비 왕으로 딱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연개소문 자기가 실권을 다 잡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왕은 그때부터 이제 보장왕으로 계속 왕이 있었단 말이지. 그때 연개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연개소문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남건, 남생, 이렇게 연남건, 연남생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을 때 있잖아, 그지? 이 아들들이 서로가 싸우는 바람에 이렇게 성문이 이렇게 이제 열려버리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 아직까지도 왕은 그대로 보장왕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 당나라는 이제 이게 그 고구려를 점령한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이게 보장왕을 갖다가 당나라로 보장왕과 그런 왕족들을 당나라로 이렇게 끌고 이게 갔을걸랑 끌고 갔는데 고구려 땅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워낙 말을 안 듣고 워낙 이게 당나라에 대항하다 보니까 이 당나라 황제가 보장왕을 다시금 고구려 땅으로 보내가지고 야 너거 옛날 너거 고구려 백성들 제발 조금 이게 네가 가서 잘 달래가지고 이제는 당나라 국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라고 보장왕을 이게 고구려 땅으로 이제 보낸단 말이야. 근데 이 고구려 백성들을 달래라고 보냈던 보장왕이 한술 더 떠서 가서 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당나라와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다시 안 돼. 다시 보장왕을 다시금 잡아가지고 다시금 이제 당나라로 또 끌고 가. 그리고 이 고구려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 고구려 땅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저것게 이거는 이제 자기들의 이제 고구려 땅이니까 말을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고구려 백성들을 갖다가 강제로 잡아다가 이제 중국의 저기 한적한데 중국의 저는 한적한 곳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해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고구려 땅이 있는데 여기가 당나라고 그지? 여기가 이제 신라. 여기가 예전에 이제 고구려 땅이지만은 이제 당나라에게 뺏겼지. 여기도 이제 당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튼 이런 데나 막 이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당나라 땅 중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살기 힘든 데 있잖아. 그런 데로 강제로 막 그냥 이사를 시켜버려. 강제로 보내버려.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주 지방이라고 있어. 영주 지방이라고 이 정도 되는 땅이야. 여기가 이제 영주 지방이라고 있는데 영주 지방. 여기 아주 아주 이렇게 외딴 영주 지방으로 곳에 약 12만 명의 고구려 백성들이 왔다고 일로 강제로 그냥 이게 거기서 살게 해. 근데 여기는 고구려 사람만 있느냐? 아니야. 당나라가 그 전에 이제 저 위에 보면 뭐 말갈족이니 거란족이니 이런 이 북방에 사는 그런 이게 이제 그런 유목 부족들이 살고 있었거든. 이제 거기도 다 이걸 이제 그걸 점령을 갖다가 했단 말이야. 영준아, 그렇게 이제 이게도 선생님 말에 집중.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당나라는 이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이게 단합을 서로 못하게 하려고 서로 이렇게 어떤 말갈족 사람들도 이쪽으로 자기 이제 살던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사 오게 하고 거란족 살던 데서도 다른 쪽으로 이사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영주 이제 지방에도 끌려왔던 말갈족도 있고 거란족도 있고 고구려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섞어 놓아 버린 거야. 알겠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도 이게 고구려의 그런 끌려온 백성들을 갖다가 또 이 조금 지도자라고 해서 걸걸중상이라는 이런 우리 이름을 가진 고구려 유민들의 지도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나름대로 이게 이제 끌려왔지만은 이 고구려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또 이 말갈족도 있었는데 여기는 비우라는 이 지도자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당나라가 이게 이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이 민족이니까 말갈족이니 거란족이니 고구려인이 굉장히 탄압을 한 거야. 못 살게 막 구는 거야. 우리 보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우리 민족이 당한 것처럼 이 당나라 이 사람들이 막 관리들이 막 그냥 막 맨날 막 좁혀고 말이야.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그게 참다 못 해가지고 아까 여기 이제 고구려가 있고 말갈족이 있고 거란족이 있었다 그랬지. 거란족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거란족 애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 거야. 에이 못 살겠다. 이 당나라 이놈들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우리도 인간답게 해달라 해가지고 거란족이 먼저 확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게 당나라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 이때 이제 이 고구려 지도자가 걸걸중상이 자기 아들이 이제 조영이 있었거든. 조영. 이제 여기에 아들이 걸걸조영이라고 있었어. 이게 걸걸씨가 아마 자기들의 이게 성씨였나 봐. 걸걸조영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지금 당나라가 거란족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틈에 이 틈에 우리 여기를 탈출하자. 예, 아버지. 이 고구려 백성들을 몰고 이끌고 저기 이쪽 위에 만주 지방인데 만주라고 만주도 다 이게 고구려 땅이야. 만주 많이 들어봤지 그지? 만주 만주 지방 만주라고 이게 아주 그런 이게 광활한 이 벌판이 있는 아무튼 만주 지방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기로 한 거야. 그랬는데 도망가려고 한데 보니까 이 말갈족 걸사비우하고 이게 또 서로가 이제 또 이게
나라 뺏긴 그런 사람들의 이제 지도자끼리 또 조금 친했겠지. 이 말갈족이 걸사비우가 우리 말갈족도 같이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된 거야.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 갈 때 너희들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 고구려 백성들과 말갈족 백성들이 이게 이제 만주 지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탈출하기 시작했어. 여기 영주 지방에서 이쪽으로. 이제 거란족이 이렇게 이쪽에서 당나라 군대하고 싸우는 틈을 탔어. 그렇게 이제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당나라 군대가 이제 거란족을 갖다가 다 그냥 물리쳐버린 거야. 물리치고 고구려 놈들하고 말갈족 새끼들이 도망갔어. 당장 잡으러 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너가 그냥 이게 그 벼슬을 줄 테니까 어이 걸걸중상 걸사비우 너희들한테 이제 벼슬도 주고 앞으로는 그 너무 이렇게 심하게 탄압하지 않을게. 다시금 돌아오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온나 했는데 이 거부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부하니까 이제 이놈들 안 되겠네. 잡아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래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갖다가 잡으러 당나라 군대가 이게 도망간 고구려 백성과 말갈족 이 백성들을 잡으러 군대를 보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추격대에 이제 대장을 갖다가 이게 아까 거란족을 갖다가 이렇게 물리쳤다 했잖아. 이 중에서 이제 이게 거란족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배신한 이해고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거란족 이해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민족 잡는 데는 다른 나라 민족의 그런 장군을 이용하겠다 해가지고 거란족 장군이었던 이해고를 갖다가 이제 얘네들 이게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이 고구려와 말갈족을 잡으러 이렇게 이제 추격전을 벌리는 거지. 근데 이제 봐, 한쪽은 말을 타고 군사들이야. 도망치는 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데니까 어떻게 했어? 점점 이 거리가 이제 좁혀지는 거야. 이제 잡히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죽게끔 돼버린 거야. 이때 이 말갈족에 있던 이 이제 걸사비우가 이 걸걸 중상한테 걸걸 중상님 이대로 나가던 우리 당나라 군대에게 조만간에 우리가 추격을 당하고 잡혀버립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거란족 이 남자들을 끌고 어떻게든 도망갈 시간을 벌 테니까 우리 말갈족 백성들까지 같이 좀 이렇게 데리고 도망가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걸사비우 마음이 아프오. 뒤를 부탁하오. 이러면서 아무튼 이 이제 말갈족 걸사비우가 이제 말갈족 이제 젊은 남자들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나라 이게 추격대하고 싸움을 하던 틈에 이 고구려 지도자인 걸걸중상과 아들 조용과 말갈족 사람들은 계속 도망을 쳤어. 근데 이제 이게 인원수가 너무 작잖아. 당나라 군대는 많은데 이 뭐 시간을 벌어봤자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겠어. 그냥 이 말갈족 그냥 이게 대패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추격을 해오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이 고구려 백성들과 말갈 백성들은 죽으라고 도망가는데도 이게 사람도 많고 또 나이 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게 좀처럼 속도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도망치던 중에 이 걸걸 중상도 그만 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말아.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인 걸걸 조용한테 아들아, 네가
고구려 남은 고구려 백성들과 말갈족 백성들을 잘 이끌고 부디 꼭 살아서 도망치기를 바란다. 모든 백성들이 니만을 쳐다보고 있다. 예, 아버지. 제가 목숨 다해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자리를 제가 이 추격을 벗어나서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걸걸궁상은 도망치는 중에 죽어버리고 이 아들 걸걸조용이 대신해서 요 고구려 백성들과 말갈족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적으로 도망치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한 하루 정도밖에 거리가 안 남았어. 이제 거의 다 쫓아온 거야. 이때는 이제 대조영이 이제 결판을 이제 내야 되는 거야. 이대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그때 이제 거기 위치가 보니까 이게 천문령이라는 어떤 아주 이제 숲이 빽빽한 그런 이제 숲속 이제 계곡에 들어서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 정도 빽빽한 숲이면 우리가 적은 인원수라도 충분히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노약자들은 숨어라. 숲속에 다 숨고 이 싸울 수 있는 고구려 남자, 말갈족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이 나무 뒤에나 바위 뒤에서 딱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모르는 이 이제 추격하던 당나라 군사들은 이게 이제 산이 너무 이렇게 빽빽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우르르 못 오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 그냥 한두 줄로 이렇게 길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막 나무들이 빽빽하겠지. 나무들이 빽빽하게 숨어 있고 또 나무 뒤에서 다 이렇게 이게 딱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당나라 군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줄줄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 이때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이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 백성들 중에 남자들과 말갈족 중에 남자들이 이 당나라군을 기습을 해가지고 당나라군을 격파를 하고 말아.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우왕좌왕 이게 당나라군들은 갑자기 막 어디서 오는지 막 모르고 막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냥 후퇴를 해버리고 말아. 도망가자. 안 되겠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이 지형지물, 즉 깊은 산속을 이용해서 이 걸걸조용히 이끄는 이 고구려와 말갈족 백성들은 당나라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리치고, 자 이제 할 수 있게 당나라 추격군은 그냥 당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대조영은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이게 동모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돼. 일단 이게 이제 진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진이라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또 산 위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운 거야. 산 쪽 위쪽에다가. 왜? 또 당나라군이 또 이게 자기들 공격해 오면 어떻게? 산 위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게 쉽거든. 이게 넓은 쪽에 이게 평평한 쪽에 있으면 당나라 군대가 우르르 오면 이걸 자기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이게 막아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살기 힘들지만은 동모산이라는 그런 높은 지대에 이제 거기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지. 이때는 이제 당나라도 보니까 이제는 이때는 당나라 내부적으로 또 뭐가 문제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추격대를 또 한 번 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걸걸조용히 이끄는 그런 어떤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또다시 추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그냥 아예 그냥 냅둬 버리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당나라가 정책을 취했어. 그래서 그냥 뭐 너그 나라를 인정해 주겠다 하고 해서 당나라가 이제 이 진이라는 나라를 발해라고 불렀어. 발해라고 불러서 이제 이 이제 걸걸조용은 진이라는 이름에서 발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자기들도 이제 이게 걸걸조용해서 우리 앞으로
이 나라는 앞으로 아주 크게 될 나라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 성을 대시로 바꿔. 그래서 대조영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했는데 딱 30년 뒤인 698년에 이 만주 쪽에 있는 동모산에서 이제 발해 대조영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 고구려 백성들과 말갈족 백성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힘을 키워가기 시작해. 근데 이때는 이제 고구려 사람의 숫자는 작고 말갈족의 사람 숫자는 많았대. 그래서 주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조금 높은 건 지위에 있었고, 이 말갈족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지배를 좀 받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위 관리나 어떤 이제 그런 이게 아무튼 지배하는 쪽은 고구려인들이었고, 지배를 받는 쪽은 말갈족들이 그렇게 이제 이루는 그러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고, 이 발해는 우리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라는 그런 고구려 개성 의식이 굉장히 아주 강했대. 강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발해라는 나라는 점차 힘을 키우게 돼.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고구려 영토를 거의 다 이제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고구려 영토의 2배나 되는 땅을 더 키울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강력한 나라가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저기 신라에서는 이 발해를 갖다가 부를 때 북국이라 불렀어.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북국. 그래서 우리 이때는 이제 이때의 시대를 요 남쪽에는 신라, 위에는 발해라 해서 남북국이라는 시대,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자, 한 번 더 정리, 핵심만 정리. 자,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게 뺏겼다. 근데 고구려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해서 그냥 쉽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당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저항했다. 그러자 이게 당나라가 옛날 고구려 왕을 보내서 달래보려고 했지만은 그 보장왕이 오히려 더 이 고구려 사람들하고 더 힘을 합쳐가지고 더 당나라에 대항하려고 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나라는 이 고구려 백성들을 갖다가 강제로 끌고 와서 당나라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서 살게 했다. 그 중에 이제 이 영주 지방에도 역시 고구려 백성들이 끌려와 살고 있었고, 여기에는 거란족 백성도 끌려왔고, 말갈족 백성도 끌려와 살고 있다가 이 당나라가 엄청나게 탄압했다. 못 살게 굴었다. 그러자 먼저 거란족에서 들고 일어났다. 에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군과 거란족이 서로 싸우는 그 사이에 고구려 백성들과 말갈족 백성들이 도망을 쳤다. 만주 쪽으로. 그러니까 이 당나라는 거란족을 물리치고 도망친 고구려와 말갈족을 잡으러 군대를 보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갖다가 이제 보냈지만 점점 이게 추격의 거리는 짧아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말갈족 이 지도자가 자기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이 당나라 군대와 싸웠지만은 역시나 그냥 지고 말았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도망치는 중에 고구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인 걸걸조용이 죽고, 그의 아들인 조용이라는 걸걸조용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백성과 말갈족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을 도망쳤지만은 결국 추격대가
바로 뒤까지 따라오자 기습 공격으로 이 추격하는 당나라 군대를 물리쳐버렸다. 그리고 당나라 군대는 철수했고 도망갔고 거기서 이 동모산이라는 산 쪽에 올라가서 이 고구려 백성과 말갈족 백성들을 다 함께 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나라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딱 30년 뒤에 이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 그리고 이 발해라는 나라는 이 아까 얘기해서 만주 지방에서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이때는 이제 당나라도 약간 이렇게 이제 당나라도 이게 막 저거 안에서 내부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해가 이게 이제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갖다가 쓸 형편이 못 됐었어.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발해라는 나라는 점점 커져서 이제 왕이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 고구려 영토까지 다 확보를 하고 더 지나면 고구려 영토의 2배 정도 되는 땅까지 다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밑에는 신라가 있었고 위에는 발해가 있어서 이 신라가 발해를 북국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게 발해는 신라를 남국이라 하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이제 발해를 갖다가 우리나라 역사로 이렇게 안 봤었어. 그래서 그냥 통일신라만 우리나라 역사로 이제 봤지만 이 발해도 분명히 고구려 백성들이 왜냐면 지금도 보면 중국은 뭐냐면 발해를 자기 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다. 대한민국 누구 역사가 아니다. 아무튼 이 고구려도 자기 나라의 역사래. 원래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중국은 50몇 개의 그런 민족이 서로 이렇게 이끌랑 물론 그 중에 이제 중국인들 중에 이제 자기들이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정통 민족인 거고 이 사람들이 거의 한 85%에서 90%를 지금 차지해. 그리고 약 한 10% 정도는 나머지 한 50개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주변에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어. 뭐 티베트족, 위구르족, 또 무슨 족. 근데 이제 이 고구려까지도 그런 어떤 우리가 이게 중국이 지배하던 그런 어떤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고구려도 우리나라 역사고 그 고구려 뒤를 이은 발해도 우리나라 역사다. 이렇게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을 해요. 중국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 고구려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인 거지. 어디 저거 나라 역사야. 응? 그리고 그 고구려 뒤를 이은 고구려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그 발해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인 거지. 고구려 뒤를 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가 다 우리나라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왜 저거 나라 역사라고 하느냐? 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저거 나라의 역사라고 이걸 하느냐? 고 하면 우리가 읽었다가 뭐 들어본지 모르지만 이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저거 나라 역사라고 해야만이 그 나라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그걸 그냥 놔두면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의 역사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독립한다는 거야. 우리 민족은 우리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나와서 독립을 할 거야. 중국에 벗어나서 우리 민족에 독립을 할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한 50몇 개의 소수민족 있잖아. 그 중에서 그런 민족들이 다 자기 나라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면 중국으로서는 그게 엄청 위험한 거야. 이제 땅이 이제 쪼개져 버리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중국 땅의 90%가 한족이지만은 소수민족은 10%밖에 안 되지만은 그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땅덩어리가 중국 땅덩어리의 30%가 넘어요. 그러면 그 소수민족들이 각자 독립하겠다고 하면 중국 땅이 지금 30% 이상 되는 땅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그게 이제 싫은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그 민족 또 우리 민족이다. 우리의 역사다라고 너그의 민족의 그런 자부심을 갖지 마라. 어? 너그는 우리한테 지배받던 민족이고 다 우리 중국의 일부다. 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 강요를 하고 주입을 시켜야만이 그 소수민족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갖다가 몰라야만이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해야만이 아 우리는 그냥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독립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려까지 저그들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어. 고구려 온돌 문화 배웠잖아. 온돌 문화. 온돌 문화는 중국 어디도 없어.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온돌을 쓰고 있잖아. 고구려부터 그대로 이어진 온돌. 그것만 보더라도 그 고구려 우리하고는 한민족이다. 어? 우리 한민족이야.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이렇게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데 누구는 고구려하고 고구려 문화를 누구가 지금 중국 누가 어떤 걸 누가 쉬운 걸 쓰고 있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또 한복도 저을 거라고 하고 김치도 저을 거라고 하고 막 그런 소리 해야 되잖아, 그지? 어? 중국들이 보면 다 모든 거는 다 자기들 거래.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해서 아무튼 중국은 어떤 자기가 그런 이게 소수민족들을 갖다가 스스로 아무튼 이게 독립하지 못하게 자부심을 못 가지게 오로지 우리 중국이 최고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역사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끝.